정말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 너무너무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놀랐는데요. 오늘 그분의 또 이 해명 아닌 해명을 듣고 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많이 응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되고 그럴 때 젊은 청년 정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방송에서도 같이 많이 패널로서 많이 하면서 또 정말 미래가 이분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부로 완벽하게 일단 기대를 접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그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커뮤니티를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쪽에 얘기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어제 있었던 토론 관련해서 좀 총평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공동선대위원장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토론. 저도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와 방송을 참 많이 하고 하셨죠. 스펙스에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우선 독서량이 많더라고요. 말도 잘해요. 독서를 많이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당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10% 지지를 받고 그 대신 국민에게 좋은 인상, 좋은 메시지를 남겨라. 네. 구정치 하면은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지만은 그러한 희망을 한번 보여보면은 한국의 케네디가 될 것이다. 아주 가까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엄청 높이 저는 한국의 지금도 케네디라니. 예.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신당한다. 후보 나오더라도 단일화 안 한다. 이건 제가 말씀하셨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TV 토론하면서 제가 몇 번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게 깐죽거리지 마라. 그러면은 그런 일은 구정치인들이 더 잘한다. 기성세대가 더 잘하니까 그렇죠. 좋은 걸 하라는데 기어코 사고 치잖아요. 사고 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사고를 치면은 금방 잘못됐습니다. 반성합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저렇게 하고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은 굉장히 큰 업보를 가지고 간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40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할 날이 정말 창창합니다. 그렇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83이니까 제 손자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나 존중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이번에 사람은 시련이 오면 잘 극복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극복해라. 네, 그렇게 충고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단일화 안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니 저는 뭐 단일화를 해도 뭐 특별히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렇지만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해봐야 별것 없다 하지만은 지난주까지 네. 엊그제까지 만약 단일화했다고 하면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리라고는 믿지만은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 순화를 시키란 말이냐? 나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이 상황의 본질을 절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것이 좀 젊은 세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경륜과 패기가 함께 가야 된다. 네. 이게 강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공격했다라는 얘기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토론장에서는 비겁하게도 주어를 빼고 아닌 척하고. 예,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를 전혀 희석시켜 가지고 민주노동당에다가 물어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성적 그 학대의 기준은 뭐냐, 여성 혐오의 기준은 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식으로 비겁한 얘기를 하다가 너무 비겁했죠. 그 다음에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민주 진영 내부, 그러니까 본인 진영 내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좁혔고, 유세장 가가지고는 이재명 가족의 일이라고 또 좁혔어요. 점점 범위를 좁혀서 결국에는 우리 오전에 방송했던 이재명의 자녀에 대한 문제인 걸 추측할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좁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이 국민들 전체가 들끓고 있는 이 여론을 갖다가 전혀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뭐 나를 고소했어? 나 무고로 역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런 얘기를 식으로 나오고 아침에 있거든요. 했어요. 네. 저는 이건 정치인으로서 이제 생명이 저는 끊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요. 아 근데 그렇게 머리를 쓰면은 우리를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저도 그 대선 때 TV 토론 많이 지켜봤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공격을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게시판을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보는데 이게 게시판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격을 하고 싶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보좌진에서 일단 제어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TV 토론에서 하기에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고, 더군다나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넘어왔다라는 거고, 오늘 김철근 사무총장이 방송 나와서 한 거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얘기가 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의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이 뭐냐, 판단력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자 라디오에 나와서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사과 안 네, 하다가 맞아요. 오전에 오히려 더 세게 나갔어요. 네, 오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꼈을 분들한테 심심하게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맹구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통렬한 사과를 하고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사후적인 대응에서 사과를 할 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 행동을 약속하고, 이 단계를 밟아줘야 사람들이 그래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면 너무 큰 죄를 졌지만 내가 좀 지켜봐 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그게 아니다.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까지는 뭐 이제 앞으로 정치인 유서 어떻게 될 거냐, 진퇴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오늘 뭐 들불처럼 뭐 단순히 이제 대선에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명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습이 과연 가능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좀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요, 천하람 의원이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더 세게 하라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약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분은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천하람 의원은. 예.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 의도는 알겠어요. 지네들 의도는, 자, 왜 민주진영은 너네들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여성 보호니 이런 얘기 하면서 너희들 잘못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해?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방송에서 그런 의도라면, 그리고 이재명 가족을 뭐 들먹일 의도였다면 지금 일단 그 발언을 진짜 이재명의 가족이 했는지 여부도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설령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청자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다 보고 있는 토론장에서 순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도 가족 중에 부적절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세요? 이 정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성기 어쩌고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도대체. 그건 저열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라, 이쪽에다가 활약을 집중하세요. 자부 찍는 행동이잖아요. 어디 그걸 뭐 자기가 순화할 대로 순화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저는 천하람 의원이 오늘 정치 시그널이라고 하는 채널A 유튜브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한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뭐라 그랬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실제 표현도 최대한 순화해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오늘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예전에 홍준표 시장한테 돼지 발정제를 공격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되는 소리인가요?
정치는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의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은 존중돼야 되지만은 기준을 일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보좌관들이 말렸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12월 3일 계엄 당일도 강남에서 술 먹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바꿔 입고 국회 정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 보좌관들이 담 넘어 들어가세요. 화내잖아요. 시끄러 임마. 네. 화내잖아요. 그런 게 젊은 패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경륜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얘기하기는 싫고. 어쨌든 뭐 이준석 후보가 단일 안 하니까 뭐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아니다. 오늘 밤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극적으로 뭔가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고 잘 지내왔는데 제가 심한 말로 하면은 혹시 단일화 해버릴까 이런 염려도 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해서 어젯밤 제가 SNS에 세게 비판하고 오늘 아침에도 비판했는데 일단 자기가 이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자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사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런 표현을 썼다. 지금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김용남 전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그런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는 듯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몇 개 이렇게 그 위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펜코예요. 그러니까 펜코의 여론은 하루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 그래서 자기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도 펜코에서 이쪽으로 가리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 여부도 안 될 가능성도 다소 있는 것이 일단 펜코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아요. 근데 그거 그전에도 들여다보지 마라. 아니 그 가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실제로 하셨나요? 했죠. 그것 좀 보지 마라. 근데 이게 못 버려요. 못 버려? 하루에도 뭐 몇 번을 보는지 한 12번도 더 보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들여다봐요. 아니 근데 그러다 골로 간다니. 네, 그러다 골로 간다니까요. 네. 펜코 하루에 12번 이상 보고 거기에 여론을 많이 따른다. 단일화 안 하는 것도 거기 의견을 좀 다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